네, 6학년 일반 친구들 오늘 공부할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문제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김포잖아요. 서쪽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강화도라는 섬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강화도에서 열린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조약 있죠? 조약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조약. 네, 조약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나라 간에 국가 간에 나라 간에 맺었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간에 맺었던 약속.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 강화도에서 열렸던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 간에 맺었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통상이라는 것이 나라 간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통상을 찬성하는 입장과 그냥 통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통상을 찬성하고 반성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876년에 생겼던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떠한 점이 불평등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상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통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입장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이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고종이 나이가 들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고종에게 넘겨주고 고종은 나라 일을 돌보게 됩니다. 고종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종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고종의 아내가 누구냐면 명상황후라는 왕비였습니다. 이 고종과 명성황후는 통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상은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 더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통상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에 뭘 설치하였죠? 척화비를 설치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더 이상 교류를 하면 안 된다. 다른 나라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통상을 하게 되면 그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더 쉽게 침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을 반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통상을 찬성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종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인 명성황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흥선대원군이다. 특히 흥선대원군의 이렇게 통상을 반대한 정책이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쇄국 정책이라고 합니다. 쇄국 정책. 쇄국이라고 해서 쇄국. 이 쇄자가 무엇이냐면 닫다 라는 뜻입니다. 문을 닫다. 걸어 잠그다. 이런 뜻이고 국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쇄국은 나라의 문을 닫다. 나라의 문을 닫아서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신하들도 통상을 찬성하는 신하들과 통상을 반대하는 신하들로 나뉘어서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가 있는데요. 1876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도로고요? 1876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를 식민 지배하게 되죠. 식민 지배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보시면 운요라는 배가 있습니다. 운요라는 배는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사들인 최신식 군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포도 달려있고 사정거리가 먼 대포도 달려있고요. 굉장히 여러분 이양선 있죠. 이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서양식 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했냐면 조선의 통상을 요구합니다. 장사를 하자고 하면서 운요를 보내게 되는데, 자, 이 운요가 바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여기가 지금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그림 보시죠. 이 강화도를 와가지고 찔끔찔끔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무엇을 하냐? 해안을, 그러니까 수심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바다도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수심을 잰다고 하면서 깔짝깔짝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른 나라 배가 오니까 우리나라에 영해를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못마땅하겠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고를 하면서 대포를 쏴야겠죠. 그래서 대포를 빵빵빵 누구를 향해서 쏩니까? 운요를 향해서 쏩니다. 이렇게 운요를 향해서 빵 쐈는데, 네, 운요까지 그 포가 가지 않아요. 사정거리 짧았던 거죠. 자, 그랬더니 운요가 어떻게 했냐? 운요는 사정거리가 매우 깁니다. 사정거리에서 우리나라에 여기 보시면 초지진이라는 거 있죠. 초지진. 네, 초지진이라는 어떤 우리 그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운요가 대포를 쏘면서 이제 초지진을 박살내는 거죠. 그 초지진에 있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초지진의 군사들이 운요가 쏜 대포를 맞고 네, 많이 죽었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개항을 요구하는데 자, 운요가 일본을 돌아가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 자기들은 순수하게 수심을 재러 왔을 뿐인데 초지진에 있는 군사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 공격한 것 뿐이다. 우리에게 먼저 쐈으니까 보상해라.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우리한테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우리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는 통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다시 많은 부대를 이끌고 너희 조선을 침략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협박을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자,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통상을 할 것인가? 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이 뒤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종은 이제 내심 이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참에 일본과 먼저 어떤 교류를 하면서 이제 통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라는 지역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고요. 여기가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조약을 맺습니다. 어디에서? 네,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1876년에 일어났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 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불평등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 불평등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 일본이 협박을 했다고 했죠. 자, 자기들이 우리나라 강화도 해안가에 와가지고 수심을 잰다고 하면서 깔짝깔짝 대면서 우리가 먼저 포로 쏘게 되고 네, 그들이 우리한테 다시 포로 쏘게 되면서 초지진이 박살났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로 쐈다고 하면서 어떤 그런 거 사과를 요구했다고 그랬죠. 만약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통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무력으로 해서 강제로 체결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무력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한 네,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네, 최초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무엇이다? 불평등한 조약이다. 네, 이 당시 나라 간에 맺었던 약속들을 조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게 최초의 이제 근대적 조약이 되겠죠. 네, 하지만 상당하게 불평등한 내용들이 많아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불평등한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1조입니다. 자, 그 여러 조항이 있었는데 불평등한 요소만 먼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기에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합니다. 자주국이면 스스로 어떤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네, 좋은 뜻입니다. 자주국이라는 것은. 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업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조입니다. 사조는 부산은 원래 일본과 교류를 하였던 곳인데 부산 말고 몇 군데 항구를 개항한다고 했습니까? 예, 두 군데 항구를 개항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항구일지 그것도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걸 허가한다. 일본인이 와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마음대로.
그 다음에 제7조입니다. 일본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거 좀 어이없죠? 자기네 땅도 아닌데, 자기네 바닷가도 아닌데, 자기들이 멋대로 와가지고 측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군사들이 일본의 해안가를 자유롭게 측량한다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죠.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당하게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일본이 속셈이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자, 제 10조 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보세요. 항구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일본인이. 그럼 누가 심판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일본인이 처벌해야 되는데 누가 심판한다고 합니까? 일본 사람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재판을 한다는 겁니까? 일본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을 해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상당하게 불평등한 요소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 12조 내용 보면, 자, 이와 같은 조약은 영원히 변경할 수 없다. 영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약에서 상황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나라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자, 이렇게 불평등한 요소를 항의조차 못하도록 이렇게 조약으로서 못 박은 겁니다. 영원히 변경할 수 없다라고. 자, 이러고도 우리가 이제 조약을 맺어준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강화도 조약은 두 차례 정도 시기를 달리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첫 번째 조약이었고요. 나중에 몇 달 후에 다시 조약을 맺게 되는데 6번, 7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일본의 수출이 상품은 무관세다. 무관세라는 것은 네, 수입품과 수출품에 세금을 붙입니다. 원래 모든 나라들은. 근데 무관세다.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농산물이죠. 곡식이고 쌀 같은 곡식인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영국에서 들어온 면직품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들어온 옷감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이게 값싼 품질도 좋고 값싼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세금도 붙이지 않으니까 더 싸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품질 장이 좋으니까 일본에 들어온 그런 면직물들을 많이 사겠죠. 네, 많이 사게 되면서 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많이 사게 됨으로써. 네, 대신에 우리나라 쌀들은 또 값싸게 또 가져가는 거죠, 일본으로. 네, 그래서 어떤 조항을 또 붙였냐면 곡물의 무제한의 유출을 허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쌀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자, 그 수많은 쌀들이 어디로 갑니까? 네, 일본으로 갑니다. 무제한으로. 우리가 이제 엄청 거의 이만큼의 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일본으로 간다는 거죠. 일본으로. 다 갑니다. 다 가서 이제 우리가 스탑했습니다. 스탑. 안 돼. 더 이상 쌀을 팔 수가 없어.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무제한.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쌀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불평등한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나라 관리는 뭐 잘한 거겠지라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도장을 빵빵 찍어준 거죠. 자, 나중에 돼서야 너무나도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지만 한번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